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생존자 측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불과 26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여야 책임 공방에 오송 참사 진상규명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충주와 제천, 단양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료와 통신비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전부여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미비할 전망입니다. 김건영 충북교육감이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부장 개편 기준 완화와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이 담겼는데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눈부신 너의 미래를 잡기 위해 특별한 마음 가득 모아 너의 잡과 함께하는 우리는 취업이 강한 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 이후 전개되는 상황도 답답하기만 한데요. 당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긴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 31분, 차량들이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터널 내부에는 이미 흙탕물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하나둘씩 속도를 늦춥니다. 가까스로 경사로까지는 올라갔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살에 차량은 뒤로 밀립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747번 버스를 화물차가 뒤에서 밀어 올려보지만 힘에 부칩니다. 차량들이 둥둥 떠다니는 터널 안에서는 목숨을 건 탈출이 시도됩니다. 차에서 빠져나와 터널 가장자리 연석을 딛거나 조명기구를 잡고 위험천만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깁니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시민들은 첨벙거리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차량 보닛 위에서 간절하게 구조를 기다리던 운전자는 물이 천장 높이까지 차오르자 몸을 던져 탈출을 시도했지만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상황. 시민이 다급하게 119로 구조 요청을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옥산서 오송 가는데 거기 지하차도요. 공사하는. 저희 지금 소방차 네. 세대 출동하고 있어요, 선생님. 얼른 갈게요. 참사 발생 1시간 전인 오전 7시 50분쯤에는 경찰과 소방에 미호강 임시제방이 넘친다며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잇따랐지만 통제는 없었고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은 차를 궁평 2 지하차도로 몰았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당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희생자 유족들에 이어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또다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이 악몽의 시간이었다며 책임자 처벌과 일상 회복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은 참사를 목격한 목격자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도와달라고 울부짖던 여학생을 봤고 차 밖으로 나와 물에 떠내려가는 여성을 봤고 같이 탈출하다 일행을 놓친 사람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인이 된 그분들을 살리지 못해서 구하지 못해서 같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저희들은 죄책감을 느끼며 잠을 못 이룹니다. 2차 가해가 두려워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다는 생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들기가 어렵고 물만 봐도 당시가 떠올라 두렵고 큰 충격에 당시 상황을 잊어버린 생존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다른 지하차도나 터널을 지나거나 하면 심장이 뜁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자신들도 엄연한 피해자라며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 충북 소방본부장과 충북경찰청장, 청주 흥덕서장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이미 시민단체와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각각의 대책까지 꼬리 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복귀에 필요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한편 생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간 국회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는 2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과 대책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하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증인 출석을 위해 상경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파행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잼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초 오송 참사에 대한 국회 질의는 지난달 25일 잡혔지만 당시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었던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을 우선 파악한 뒤 잼버리 사태는 추후 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는 오송 참사를 비롯한 수해 재난과 이상동기 흉기범죄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오물불망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더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홀로 참석한 간사 이만희 의원이 퇴장하며 회의는 단 26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 아니라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생존자들이 용기 내 공식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나타낸 그 시간. 국회에서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기대했던 바람은 잼버리 공방과 정쟁에 묻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와 괴산 지역에 이어 충주, 제천, 단양도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통신료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전부여서 현장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주시 종민동의 한 주택입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와 바위덩이로 집은 반파됐고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경사면은 보기만 해도 위태롭습니다. 또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인 집에 있거든요. 뭐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2, 3천? 그 정도로 해주면은 좀 복구가 될 것 같아요. 수해를 입은 고추밭은 하나도 건질 것 없이 초토화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도 어려워 더 많은 정부 지원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인데 국가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주와 괴산에 이어 충주와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과 음성읍 등 6개 읍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산한 도내 특별 재난 지역 피해액은 총 1,326억 원으로 해당 지역들이 받게 될 특별 재난 지원 교부금은 전체 344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주민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간접 지원뿐입니다. 일반 재난 지역에 지원하던 18개 간접 지원 항목에 전기료와 통신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만 더한 겁니다. 전기료 감면 등에서 12개 항목이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됐다고 해서 복구 피해액이 드리는 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시비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추가로 지원받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특별 재난 지역 지정과 추가 지원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전국 관공서에 폭발물이 있다는 일본발 협박 이메일에 청주시청과 충주시청, 제천시청 등 충북에서도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예고 폭파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나도 특이사항이 없어 경찰은 허위 협박으로 판단하고 상황 종료를 알렸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계곡에서 10대 남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주변 야영객이 구조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남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친구들과 놀러왔다 깊은 곳에서 변을 당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도시 학교마저 입학생 수가 급감한다고 하는데요. 충북 지역은 전교생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가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작은 학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20명인 청주시 내수읍의 수성초등학교. 올해 신입생은 2명뿐입니다. 군단인 옹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 지역까지 학생 수가 급감한 겁니다. 6학급 이하거나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라 부르는데 학력 인구 감소 여파로 충북의 작은 학교는 178곳, 전체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이 작은 학교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향후 3년간 분교장 개편 기준을 학생 20명에서 12명으로 완화해 작은 학교가 분교가 되는 것을 막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큰 학교 학생이 소규모 학교로 입학과 전학을 할 수 있는 공동 학구제를 확대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일반 학구 지정의 필수 요건인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공동 일반 학구까지 통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은 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모델 개발과 지역별 특화 교육공간 조성 등도 종합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줄어든 교사 정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충북의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58%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교원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사의 정원부터 확보되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 지역 절반이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시 외곽 학교까지 향후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6년) 만에 재개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6허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청남대 등 도내 대표 관광지 맞춤형 관광 코스를 기획하고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예산 5천만 원을 긴급 편성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와 중국 상하이 관광쇼 참가로 지역 관광 콘텐츠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제천시 고교 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천 관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 1인, 초중고 교원 등이 투표 대상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천 관내 초중고 43개 학교를 방문해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송 3국가산단 용지 축소와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이 원안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초 계획보다 80만 평이나 축소되는데도 충청북도가 농지 전용 협의에서 큰 진전을 이뤄 K-바이오스퀘어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의 한 중소기업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취업 강요와 운송 거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화물연대가 소개한 운송기사와 계약을 하지 않자 쟁의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해당 기사가 보복운전 사고 전력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중부지부는 회사 측에 단체 협약을 하자고 요구했다며 해당 기사는 보복운전 피해자이고 물류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2년과 1년 8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충북 지역 내 11개 건설회사에 원래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지폐를 여는 방식으로 모두 8,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3명 중 2명은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로 알려졌습니다. 제천 지역에서 최근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반쯤 제천 청전동에서 33살 A씨가 음주 후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 끝에 시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5시경 제천 화산동 인근 도로에서는 앞선 승용차가 방향 지시 등 없이 진로 변경을 했다며 상대 차량 문을 발로 차고 등산용 칼로 협박한 52살 B씨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광복절 청주도심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 44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5건과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등이며 사전 단속에 폭주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에서 15일 폭주족 집결 예상지 2곳에 경력 100여 명과 순찰차 41대를 배치해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 26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그토록 바랐던 참사의 진상규명이 국회에서 묻혀버리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여야 정치 공방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어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못한 채 참사 발생 한 달이 흐른 지금,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일상은 여전히 참담했던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